안녕하십니까,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은 제 7강인데요. 제목은 창업 후 추가 설비 투자할 때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것이냐, 타인 자본을 빌릴 것이냐, 뭐 이런 그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안세 재경 저널에 올해 초에 이렇게 게시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회계혁명 교수의 이 전략이라는 책에 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소개하자 합니다. 자, 이 동업보다는 단업, 단독 플레이에 능한 한국 기업가들한테는 사실 자기 손에 가진 자본이 작을 때 유일하게 손을 벌 수 있는 곳이 이제 은행이죠. 은행 차입금, 타인 자본 조달. 그래서 여러 명의 연합된 자금을 모으려면 그 협의도 오래 걸리고 또 경영권에도 간섭이 생기고 하고 싶은 데는 못 하니까 이 단독 경영을 하면서 자신의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은행 차입, 아니면 전환사채 또는 시비 발행, 뭐 또 회사채 발행,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은 경영권 지불 영향 받지 않고 소신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판 축지법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자본은 되게 작지만 은행 차입금을 10배, 20배 빌림으로 인해서 바로 거대한 설비를 일시에 만들어 가지고 이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제조 설비를 갖추고 또 재고 물량도 많이 쏟아낼 수가 있어서 시장을 일시에 깔고 또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차입금에 의한 축지법 전략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독 경영자들이 선호하는 차입 경영이 바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차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수익을 은행에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또 그러니까 권장하기도 하고,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러나 과거 우길승천하던 우리 그 경제의 급성장 시대에는 차입 경영을 통해서 그 부채를 빨리빨리 갚아왔고 높은 이자율도 감내해 왔습니다. 높은 이자율이 있다는 얘기는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같이 낮은 이자율이 있다는 얘기는 경제가 거의 성장 속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하고 이자율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지법 전략의 재물이다. 그러면 이 차입금의 경영, 즉 차입의 조달에 의한 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작지만 크게 할 수 있다는 축지법 전략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절세 효과다, 이런 얘기죠. 텍스 에펙트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여기 손익계 항상 보듯이 이렇게 총 매출 수입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 빼고 지급이자가 법인세가 계산되기 전에 빠지는 것이죠. 전에 빠지기 때문에 이건 텍스를 세이빙 시키는 원가의 요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곱하고 나서 난 나머지를 배당하는 거니까 이 자기 자본에 대한 배당금은 이제 금융비용이 높다는 얘기죠. 법인세 22%만큼보다 더 높은 만큼. 또 여기는 이 사업의 흥망 위험에 대한 부과사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비용이 높고 이건 금융비용이 낮다, 적어도 22%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텍스 에펙트,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익 경영이라는 것을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회사의 성장 속도를 빨리 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요새 우리 대기업, 재벌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서 차입금 조달도 국제 시장에서 국내 시장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도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이렇게 국제 9위나 8위 정도 되고, 그것은 그만큼 생산 설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선진국에서 먼저 만드는 제품을 잘 보고 잘 모방도 하고, 또 모방적 창의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설비 투자를 효율화시켜서 그거를 빨리 따라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GNP가 10위권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차입 경영이 아니고 자기 자본 경영이었으면 자본 축적이 미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게 선진국의 대규모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차입금과 자기 자본의
어떤 경영에 대한 차이를 한번 이쪽에 왼쪽 표에서 제가 이렇게 쭉 그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거 다 이해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한 거에 대부분이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금의 개념에서 자기 자본은 바로 기존 주주나 사업주가 자기의 돈으로 내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 자본은 은행 차입금이나 시비, 전환, 또 회사채 같은 것들이고, 금융비용은 자기 자본에 대한 것은 사업 위험, 폭망 위험까지 포함되어 있고 법인세까지 거기다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40% 높습니다. 1.5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타인 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은 낮습니다. 금융비용, 즉 배당에 대한 것보다 1.5배 낮다고 보면 되시고, 또 채권 담보나 어떤 지급보증, 원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다면 더욱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저수 효과에서 자기 자본에 대한 금융 배당은 텍스 에펙트가 없고 타인 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는 텍스 에펙트가 바로 100%나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비용의 고정성에 대해서도 자기 자본에 대한 배당금은 수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면 그걸 따라가 줘야 되지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고정금리로 얼마인지, 물론 이제 시세에 따라 변동하겠지만 채무 약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은 비고정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언제나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영향도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본은 자기 돈이 부족하면 제2, 제3주 또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경영권에 영향을 줘서 불편할 수가 있고 협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무구조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기 자본은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하지만 타인 자본은 재무구조를 이제 더 역으로 반대로 대체표에서 보듯이 이 자기 자본을 해를 금액이 타인 자본을 분자로 올라가면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300%, 500% 이거에 3배, 4배 했는데 요새는 다들 내실 경영 또는 아니면 회사 내부의 자금을 축적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많이 1대1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대1 정도가 어떻게 보면 양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렛대 효과.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작은 돈으로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냐, 지렛대 효과에서. 자기 자본은 자기가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가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타인 자본은 바로 지렛대 효과가 100%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1억을 조달할, 10배를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판 축지법이다. 또 요새 시체 말로 하는, 시중에서 말하는 갭 투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전세금이나 차입금을 끼고 좀 더 큰 부동산을 살 수가 있는 갭 투자가 바로 이 차입금의 활용을 그러니까 일상인들도 현재 다 피부로 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차입금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한 거에 대해서 박윤종 회사입니다. 고맙습니다.